그 여러분 혹시 공선전이라는 그 개념 아시나요? 그 성의 대응은 셋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싸우는 거죠. 양측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지만 뭐예요? 확실히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대응을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예요? 성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농성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국이 포기할 때까지 철저하게 방어만 합니다. 이때는 뭐예요? 식량을 많이 확보한 측이 이기게 됩니다. 버티는 쪽이 이기는 거죠. 지금 상황은요, 공선전과 동일합니다. 한국이라는 성을 일본이 공격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 철저하게 맞대응을 할지, 아니면 그 농성에 들어가는 거죠. 어차피 일본도 오래 못 갑니다. 일본은 WTO 체제 하에서 근거 없는 수출 제한을 함으로써 뭐예요? 많은 국가들의 비난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일본 수출 기업도 지금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도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의 최대 거래처가 누굽니까? 지금 전 세계 최대 거래처가 누구예요? 삼성이거든요. 지금 삼성을 등지고 삼성이라는 거래처를 벌였을 때 일본 기업도 막대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피해도 크지만 일본의 피해도 크니까 뭐예요? 어떻게든 우리나라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일본이 그냥 지쳐 떨어져 나갈 때까지 버티는 방법. 뭐 대화는 물 건너 갔죠. 자, 그래서 맞대응과 농성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지금 일본 의존도가 높은 그런 첨단 소재 국산화 비중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환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즉 핵심 소재 3개에 대해 수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일본이 추가로 우리나라를, 즉 한국을 수출 우대 국가인, 즉 백색 국가라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라는 말도 굉장히 친숙하죠. 즉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이 보장되는 21세기. 그렇다면 일본이 과연 수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한 화이트 리스트, 즉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단 한마디, 전략 물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무엇을 근거로 수출 제한, 즉 수출 규제를 하는 것일까요? 전략 물자는 여전히 무역이 제한되는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먼저 수출을 제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 소재, 그 부품은 바로 뭐예요? 싹 다 전략 물자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전략 물자가 뭔데요? 전략 물자는 총과 대포, 그리고 폭탄 등 직접적으로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재래 무기, 군사용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산업용으로 분류되지만 유사시에는 무기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는 많은 물품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일본이 실제 독점하고 있는 첨단 소재의 경우 대부분 예외 없이 전략 물자에 해당됩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은요, 당연한 얘기지만 핵무기 기폭장치도 되고 미사일 부품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칙대로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전략 물자니까 제한을 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수출을 제한해야 됐던 걸 원칙대로 제한하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 일본의 말이 맞습니다. 원래 전 세계적으로 제한을 해야 되는 걸 하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근거가 없는 수출허가 방식의 변경입니다.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이런 그 부품 등의 이런 소재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물론 일본에서는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수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포괄 허가라고 하여서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뭐예요? 3년간은 허가가 유지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본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부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물품마다 건건이 매번 수출 허가를 받아라, 즉 개별 허가를 받으라는 겁니다. 개별 허가가 뭐가 문제냐면요, 법대로 하면은 최대 90일이 심사 기간이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한 번 무언가를 수입할 때마다 뭐예요? 90일의 허가 기간 동안 계속 서류를 제출하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 90일이지 일본이 90일 마지막 날까지 끌다가 뭐예요? 야, 이것은 요건이 안 된다고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뭐예요? 다양한 핑계로 시간을 더 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일본의 수출 제한은, 즉 개별 허가는 뭐예요? 수출 금지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2차적인 제재를 가합니다. 뭐예요?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공포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까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 3개에 대해서만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뭐예요?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써 모든 전략물자에 대해 싹 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 또는 2위를 하고 있는 5대 수출 물품이 뭐예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 그리고 조선업이죠. 이 중에 조선업을 제외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자동차는 뭐예요? 일본의 첨단 소재 수입 없이는 제대로 물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 없으니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인데 뭐예요?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는 거죠. 물론 일본도 첨단 소재 수출을 못함으로써 피해를 받게 되지만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주요 핵심 산업을 대부분 수출할 수 없게 되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추가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 될 친환경 자동차, 이제 전기차나 수소자동차 혹은 배터리 산업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합니다. 한국은 원래 백색 국가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외적으로 혜택을 준 것뿐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백색 국가에 포함됐던 건 한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국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으니 원상태로 돌리겠다. 즉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이제부터 허가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절대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한국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요, 일본의 백색 국가와 동일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지역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전략물자 수출 허가 등의 업무를 할 때 우대 국가인 가지역이 일본의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외 국가인 나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가지역에는요, 이제 미국, 영국, 그리고 유럽의 주요 국가, 그리고 일본 등 29개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화이트 리스트와 동일한 가지역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지역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 핵 공급국 그룹,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미사일 개수 통제 체제, 이 4개 모두 가입한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가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실제 일본은 우리나라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모두 가입한 직후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물론 일본도 그렇고요.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모두 가입한 국가라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백색 국가에 포함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게 4대 체제에 가입돼 있으면 백색 국가가 되고 가지역이 됐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백색 국가 화이트 리스트에 포함된 후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그래서 일본이요, 또 하나의 핑계를 댑니다. 사실 한국이 백색 국가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특별하게 혜택을 줘서 지금까지는 예외적으로 백색 국가에 있었지만 한국은 도저히 관리를 못한다. 바로 캐치올 통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전략 물자까지는 아니지만 뭐예요?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수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갑자기 플레이스테이션을 100대를 구매한다라는 거예요. 북한이 왜? 게임하는 나라도 아니잖아. 갑자기 왜? 수상하죠? 그런 물품이 거래될 필요가 없는 국가에서 그런 물품들을 대량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장난질을 치려는 거 아니냐? 상황 자체가 수상하다? 그래서 그런 수상한 상황 자체를 캐치하라. 모든 수상한 상황을 캐치하라. 그래서 캐치올 제도가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에서 이를 상황 허가 제도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말하는 캐치올 제도, 캐치올 통제는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상황 허가 같은 말이고요. 우리나라의 캐치올 제도 상황 허가는 뭐예요? 전 세계 상위권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보다 어마어마하게 캐치올 제도의 그 관리를 잘하기로 유명한데 우리나라가 캐치올 통제가 안 된다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핑계가 좀 공색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역사적으로 일본과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나름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와 경제를 이원화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경분리의 원칙이 붕괴된 것입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 경제가 당분간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확정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대응입니다.
우리나라는 마지막까지 정경 분리의 원칙을 유지하여 선진국답게 이를 극복하여 장기적으로는 일본 첨단 소재의 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게 일본을 가 지역에서 배제를 하되 그렇다고 나 지역에 집어넣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국제수출 통제체제 그 4개에 가입돼 있으면 가 지역이 되니까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다 지역이라는 걸 신설해서 일본을 관리하겠다는 의견.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죠. 어찌됐건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정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거 지소미아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연장을 거부하는 방향, 그리고 정부의 조치와는 별개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방위적인 일본 불매운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일본 쪽이 좀 기술력도 우수하고 좀 나라가 가까워서 이제 운송 비용도 저렴하다 보니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있는데, 지금 삼성을 비롯하여 많은 대기업들이 뭐예요? 몇 개월 안에 이제 자립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너무 일본 소재에만 의존하지 말고요,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